자, 수업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결국 개념들을 한 번은 다 훑어봤던 것 같아요.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 리니어 모멘텀 밸런스, AMB, AMB, 워크 에너지 밸런스, 워크 에너지 밸런스예요.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인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컬리전, 또 뭐가 있었죠? 뭐 이 정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들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파티클스, 싱글 파티클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티클에 대해서 확장이 될 겁니다. 이게 파티클스, 시스템스 오브 파티클스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리지드 바디로 확정이 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가 확장이 다 되면은 이번 학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 배웠던 개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다양한 시스템의 파티클의 여러 개일 때와 리지드 바디일 때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만 알면은 될 것 같아요. 그첫 번째로 우리는 파티클에 대해서 키네마틱스, 다시 맨 처음에 했었던 키네마틱스로 돌아와서 여러 개의 파티클이 있을 때 이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콜디네이트 안에서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어요. M1, M2, M3, M4.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파티클들이 각자 뭔가 리지드한 연결체가 있다고 합시다. 꼭 리지드할 필요 없이 이게 뭐 스프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파티클은 뭐 중심을 기준으로 R1 벡터, R2 벡터, R3, R4, R5 벡터로 이렇게 단위가 설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오브젝트 물체로 보고, 이 전체의 물체는, 전체의 질량은 당연히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다룰 때 하나의 물체처럼 취급하기 위해서는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변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파티클에 따라서 각자의 R1, R2, R3, R4, R5가 있는데 얘를 뭔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봤을 때는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얘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표시했을 때 걔를 센터 오브 매스를 중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센터 오브 매스를 CM이라고 했을 때 이 오브젝트의 센터 오브 매스 포인트를 잡고 이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뭐 벨로시티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돼요. 이때 센터 오브 매스는 각자의 매스에 따라 웨이트드 된 썸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전체 질량으로 나눈 거에 M1 곱하기 R1 벡터, M2 R2 벡터, M5 R5 벡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다섯 개가 아니라 i개의 매스의 파티클이 있고 i개의
뭐 그걸 네, I계의 매스 파티클이 있으면 토탈 매스는 M은 시그마 MI, I는 1, N까지. RCM은 I는 1부터 N까지 M분의 1에 MIRI. 센터 오브 매스식을 쓸 수가 있겠죠? 매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는 파티클이 움직이면 RI가 바뀌니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변하는 변수이고 얘를 미분하면은 VCM,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 ACM, 어셀러레이션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에 대해서 각자의 파티클을 움직임을 모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unconstrained, constrain이 이게 명사형, constraint가 수동태인데 제약, 제약이 걸려 있는, 제약이 걸려 있지 않은 상황의 경우 제약이 걸려 있지 않은 상황, 파티클이 여기가 있고 파티클이 여기가 뭐 P1이 있고 P2가 있을 때 P1과 P2 간에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뭐 여기가 리지드 바디가 있거나 리지드 로드로 연결돼 있거나 뭐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파티클 자체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이는 것은 얘는 뭐 XY로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고 2D에서 얘도 XY로 프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얘가 움직이고 수 있는 자유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아무 제약이 없는 상황이니까 2D에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파티클 P1과 P2를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 곱하기 2에서 4 BOF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즉 디멘션이 2D냐 3D냐에 따라서 2D에서는 XY로 움직이니까 두 개씩 있고 3D에서는 XYZ로 움직이니까 세 개씩 있는데 거기에 N개의 파티클이 있으면 이 전개의 파티클로 BOF가 생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티클이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얘를 리드 바디로 연결했다고 합시다. 파티클 I가 있고 파티클 J가 있을 때 2D에서 2D를 기준으로 IJ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이 I와 J를 리지드로 연결했다는 것은 I와 J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어요. 일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리지드하다는 것은 이 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막 어떻게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I와 J의 거리는 일정해요. 즉 얘는 RI-RJ의 디스턴스가 컨스턴트하다.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I1, I2, I3가 있을 때 얘네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아, 시그마가 아니라 Ri와 Rj의 디스턴스가 어떤 식으로 컨스턴트한데, for I and J. 모든 파티클이 각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어, 리지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리지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파티클이, 파티클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싱글 파티클이랑 따지는 게 똑같으니까 파티클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따지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리지드한 형태의 연결은 얘를 부르는 멋있는 말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리지드 링크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하는 하나의 예시예요. 그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뭐냐? 어떠한 n개의 파티클이 있을 때 그 n개의 변이 벡터 R1부터 Rn까지를 시간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등식을 향하는 함수가 만들어졌다. 이런 제약 조건이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은 키네마틱,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만들었을 때 파티클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뭔가의 식으로 수식적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등식이 성립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컨스트레인트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불러요. 파티클이 두 개일 때는 FR1, R2, T는 0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의 예제 중에 하나가 R1과 R2의 거리가 컨스턴트하다. 이게 그냥 하나의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펑션은 R1과 R2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펑션 R1, R2를 가져오면 R1 마이너스 R2의 절대값, 크기, 마그니튜드 마이너스 컨스턴트가 C. 글씨가 안 예쁜데? 컨스턴트. 라고 펑션을 쓰면 이게 0이라는 제약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리지드 링크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는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단순히 파티클의 위치에 따라서만 적용되고 있는 컨스트레인트다. 라고 하면 이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고 이게 아닌 컨스트레인트를 부를 때는 non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릅니다. 예, 반대의 개념으로서 이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non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뭔가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임이 제약 조건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는데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와 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로 구별이 돼요. 우리는 간단한 문제만 풀기 때문에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만 보통은 배울 겁니다. 아마 이번 학기 내내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만 배울 거예요. 아마.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겹치지 않는 상황일 때, 예를 들어, 파티클이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리지드 링크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생겼는데, 여기 하나에다가 강체를 하나 더 연결합시다. 이걸 하나 연결을 더 한다고 해서 이 컨스트레인트와 이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가 따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알게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시스템에서는 n 곱하기 d에 마이너스 r만큼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생깁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런 언컨스트레인드 된 상황에서 n 곱하기 d, 디멘션에다가 파티클의 수만큼의 DOF가 있었는데 거기에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만큼의 우린 DOF가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파티클이 P1과 P2가 있을 때 P1, P2 각자 XY로 움직일 수 있고 각자 XY로 움직이는데 얘를 리즈 링크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식에 의해서 얘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2D에서 원래의 DOF는 아니 그 식에 의해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즉 3개의 DOF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떠한 이 파티클 두 개가 있고 그 파티클이 이렇게 리기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스테이트로 모사한다고 했을 때 P1을 봅시다. P1의 위치를 XY로 표현한다고 하면 P2의 위치는 여기 P1의 위치에서 상대적인 세타 하나만 알았을 때 위치가 결정이 돼요. 즉, 세 개의 변수로 P1, P2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세 개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3디그리 프리덤. 내가 X, Y로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P2가 세타를 움직여가지고 상태가 바뀔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P1, P2를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X1, Y1, X2, Y2의 콜디네이트로 표현을 하면 이건 결국 4개인데 원래 4개의 DOF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길이가 같으니까 즉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거리가 어떠한 식으로 컨스탄트하다는 가정이 하나 생겼으니까 결국 하나의 변수를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4개의 DOF에서 하나가 줄어서 3개의 DOF로 만들어진다. 이게 3D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각자의 파티클은 XYZ로 움직일 수 있고 얘도 XYZ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3 곱하기 2
2 곱하기 3이라고 하죠. n 곱하기 d라고 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2 곱하기 3.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리지드 링크로 연결하면 마이너스 1, 즉 5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져요. 얘는 왜 5개냐? P1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P1이 X, Y, Z로 움직일 수가 있고 P1 X, Y, Z로 움직여서 P1이 어떤 X, Y, Z로 고정이 되었어요. 고정이 된 상황에서 P2의 위치를 결정하고 싶을 때 P2는 얘가 위치가 고정됐으니까 9를 기준으로 이 구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P1이 중심이고 이 거리가 D인 형태의 스피어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스피어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스피어 이 코디네이트를 봤을 때 위도 적도처럼 세타프 사이로 정의를 해가지고 두 개의 각도가 주어져야지만 P2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P1을 먼저 픽스하고 그 다음에 P2를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각도가 더 정보가 필요하다. 하나의 평면을 하나의 변수만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5개의 DOF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지드 바디 할 때 리지드 바디에서의 3차원의 움직임은 X, Y, 세타, 파이, 세타, 그 사이 해가지고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6개의 자유도는 각자 X, Y, Z, 세타, X, Y, Z에서의 로테이션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리지드 바디 자체가. 근데 지금 싱글 팔티클에 대해서는 이 자체의 로테이션을 무시하고 있어요. Y, 세타 그 사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팔티클이라는 개념은 뭐 아주 작은 플레인한 볼이라고 해서 공 자체가 일루 회전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회전을 하더라도 그 회전에 대해서는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챌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공에 뭔가 패턴이 있으면 그 회전을 했을 때 회전을 알아챌 수가 있는데 그런 거와 달리 얘는 되게 플레인한 모든 곳이 같은 공이라고 해서 그 패턴을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팔티클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래서 3D에는 X, Y, Z 트랜슬레이션 모션만 가능을 하고 근데 팔티클이 여러 개가 되면 얘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 아, 이제 또 조금 더 넘어가서 우르의 문제도 우리가 뭔가 많이 볼 텐데 우르에 이렇게 두 개의 팔티클이 매달려 있다고 봅시다.
도르래 팔티클 두 개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는 줄은 길이가 변하지 않는 형태의 줄이에요. inextensible loop 혹은 네, 콘스턴트 랭스를 가지는 로프라고 했을 때 팔티클의 하나만 봐서 얘네들이 뭐 X 쪽으로 이렇게 호리전틀한 무브먼트가 없다고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각자의 파티클들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한 개예요. 위 혹은 아래니까.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예요. 두 개의 파티클이잖아요. 두 개의 파티클이니까 두 개의 DOF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얘네대로 움직이는 모션을 변수로 했을 때 얘가 x1만큼 움직이고 x2만큼 움직이고 얘가 내려오는 게 x1만큼 움직인다고 하면 얘가 x2만큼 올라갔을 때 얘는 x1만큼 내려오죠. 즉 x1은 x2라는 x1-x2는 0이라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생깁니다. 왜냐? 이게 줄의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줄의 길이 더하기 이 줄의 길이는 컨스탄트여야 돼서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라고 하면 얘는 그만큼 내려와야 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인데 이 컨스트레인트, 폴로노믹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생겼으니까 전체의 DOF는 1이 됩니다. 파티클이 아니라 뭐 도르래까지도 DOF를 넣다고 합시다. 그럼 풀리의 경우에도 얘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 회전,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저쪽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하나의 모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DOF가 하나여서 팔티클이 두 개, 도르래 하나. 그래가지고 DOF를 세 개, 전체 세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움직이는 세타가 R 세타는 X1, 는 X2 라는 식으로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생기죠. 두 개의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를 빼기 위하면 얘 풀리를 넣더라도 DOF는 하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멋있는 도르래가 있다고 했을 때 어, R1과 R2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려가는 X1과 여기에서 올라가는 X2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에서 도르래가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지렛대처럼 작용을 할 텐데 이 R1, R2이고 여기에서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X1은 R1 세타, X2는 R2 세타로 도르래를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X1은 X2 곱하기 X2는 R2 세타니까 R2분의 R1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원 시스템인데 이 X1과 X2의 관계를 R을 기반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또 간단한 시스템으로 여기에 뭔가 도르래가 달려 있어서 물체가 M1이 물체가 달려 있을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X1이라고 합시다. 그 선이 연결돼 있어서 여기 물체가 있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거리를 X2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선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르를 통해서 움직이는 x1, 도르래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 선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x1은 x2라는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각자의 오브젝트들도 하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어서 두 개의 DOF에 컨스트레인트 하나 해서 원 DOF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로 만약에 3D에서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럼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뭔가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좁혀지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었던 우리의 5DOF, X, Y, Z의 뭐 파이 세타인가요? 하여튼 원의 콜디네이트로 5개를 리지드하면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늘어나는 방향, 스트레칭 디렉션으로 자유도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움직임을 제한하긴 하지만 스프링의 경우에는 DOF의 관점에서는 얘는 그냥 그대로 6DOF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F를 그리는 건 완벽하게 길이가 고정된 형태의 리지드 링크여야만 되고요. 이거에 조금 더 응용 버전으로 3개의 파티클이 2개의 리지드 링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2에서 7DOF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왜 7DOF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 얘 파티클 P1, P2, P3를 어떠한 스테이트로 고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P2를 픽스를 합시다. P2를 먼저 픽스를 하면 P2는 이제 XYZ가 고정이 되어서 얘는 정해진 값이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P3와 P1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길이 고정만 했으니까 이 각자의 길이 고정은 P2를 기준으로 부를 만들어서 부에 따른 각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3에 대해서 각도, P1에 대해서 각도 2개씩 추가해줘서 실자유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리지드 링크를 하나를 더 설계를 해줍니다. P1, P2, P3. 그럼 얘는 식에 의해서는 3 곱하기 3에다가 리지드 링크가 3개니까 6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는데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리지드 바디예요. 리지드 시스템. 그래서 얘의 스테이트는 X, Y, Z 그리고 로테이션 파이, 세타, 그 사이로 얘의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 세타, 프 사이는 각각 X, Y, Z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의 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움직임의 자유도를 드리고 DOF를 결정할 수 있다. 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테이션이 어떤 로테이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P2를 기준으로 P1을 만들 때 P1이 각자의 로테이션도 3D니까 3개가 생기잖아요. 파이 세타프 사이가 있는데 이 리지드한 링크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체 회전을 하면 이 파티클이 자체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 회전은 파티클이 플레인 볼이라서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 회전이 무시가 돼서 그 회전 하나가 없어지니까 2개의 회전을 가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F가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바뀐다. 오늘은 뭔가 수업이 조금 쉬워서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들을 간단하게 좀 풀어볼 건데, 봅시다. 다시 챕터 11로 돌아왔어요. 우리 그 교과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챕터 11에서 14까지인가가 중간고사 범위일 텐데, 그 챕터 11에서 우리가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다루는 문제들은 일부러 안 숙제에서도 냈고, 이제 여러 파티클이 엮여 있어서 거기에서 뭐 키네마틱스든 키네틱스든 연결하는 문제들을 이제부터는 다시 풀게 될 거예요. 처음에 블락 B가 멈춰 있고 밑으로 움직이는데 moves downwards with constant acceleration. 같은 constant한 acceleration으로 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얘가 400mm 움직였을 때 속도가 4m/s. 그 상황에서의 acceleration을 A와 B의 acceleration을 구하라. 두 번째로 B의 2초 후에 B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 어차피 어셀러레이션을 구하면은 뭐 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풀리 문제에서는 항상 뭐가 컨스탄트한지를 봅니다. 얘의 A, B를 구하는 것은 얘가 밑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냐, X, B가 밑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볼 수 있는 거고 A의 기준으로서는 여기 X, A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얘가 밑으로 움직이면 얘가 당겨질 테니까 여기를 X, A로 잡고 여기를 X, B로 잡습니다. 이랬을 때 X, B가 이만큼 내려오면은 여기 도르래 걸쳐져 있어서 늘어나는 랭스는 각자의 랭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XB만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늘어나게 되는 랭스는 3XB예요. 줄이 이렇게가 있다가 얘가 이만큼 내려오면은 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게 이만큼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3XB만큼 줄이 사용됐어요. 그럼 줄의 길이는 전체 길이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XA XA에서 아이고 줄어든 길이는 3XB만큼 XA가 움직일 겁니다. 이 줄이 여기 늘어난 만큼 그만큼의 줄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니까 XA가 3XB가 돼. 이렇게 홀로노믹한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만들어냈어. 그럼 이거 미분하면 VA는 3VB. 이거 미분하면 A, 어털레이션은 3A. 우리가 처음에 컨스턴트 어셀러레이션으로 계속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A가 400mm 움직였네요. A가 400mm 움직였는데 그때 속도가 4m/s였어요. 그럼 XA는 처음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거리니까 2분의 1 AAT 제곱. 이때 0.4만큼 움직였을 텐데 그때 그 상황에서의 T는 VA는 AA, 컨스탄트 어설레이션으로 T만큼 가속이 됐을 때 이게 4입니다.
그럼 AAT 있고 AAT 제곱이 있고 AAT가 있으니까 이걸 풀면은 T는 0.2, AA는 20m per sec 제곱. AA가 20m per sec 제곱이면 이 식에 의해서 AB는 3분의 20m per sec 제곱. AA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AB는 아래 방향으로 적용되죠. 그럼 VB는 ABT니까 2초 후에 2 곱하기 3분의 20에서 3분의 40 미터 퍼 세크를 아래 방향으로 적용되는 거고, 그만큼 움직인 XB는 2분의 1 AB T에 제곱하니까, 뭐 이것도 계산을 하면은 3분의 40m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 하나입니다. XA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만큼이 XB가 움직인 거의 3배이다. 왜냐? 여기에는 줄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도르의 문제들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바로 점프를 할 건데, 자, 도르래가 많이 걸렸죠? 처음에 A, B, C가 같은 위치, 같은 높이에 있고, each component moves with a constant. 각자 A, B, C, D는 같은 형태의 가속도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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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A, D, 어셀러레이션이 컨스턴트하게 작용돼서 움직이고 있대요. 2초 후에 C의 위치고, relative velocity of polar B. B가 A에 비해서 상대적인 속도가 80m, 80mm per sec로 아래 방향이래요. 그리고 A와 B가 160과 320mm만큼 각자 밑으로 움직였다. 그랬을 때 A와 B의 어셀러레이션과 뭐 change in position D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언제? C가 600mm만큼 속도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 푸는 키들은 간단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YA라고 할게요. A의 높이를. 그럼 B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YB, 여기를 YC, YD.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블의 랭스는 컨스탄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첫 번째 케이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ABC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케이블을 보면 여기 처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케이블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A입니다. 그리고 Y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그래서 BYA 더하기 B 여기서부터 B까지 가는 길이 YB YB가 하나, 둘 더하기 2YB 더하기 어차피 여기의 길이는 일정하게 박혀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길이 YC 이 길이를 다 더한 게 컨스탄트하고 첫 번째 식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식 여기에도 케이블이 있죠? 이 케이블의 길이는 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D에서 YA를 뺀 거니까 YD-YA.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YD에서
yp를 뺀 거니까 yp 마이너스 yp가 컨스탄트. 그럼 얘네들 각자 미분해도 똑같으니까 va, 이 vb 플러스 vc는 0, eaa 플러스 eab 플러스 ac는 0. v, 얘를 다시 쓰면은 EYD 마이너스 YA 마이너스 YB는 컨스턴트니까 EVD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VB는 0. EAD 마이너스 AA 마이너스 AB는 0. 이게 케이블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헐머니칸 컨스트레인트고 이제 여기에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각자의 어설레이션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고 2초 후에 블락의 C는 블락의 A에 비해 업워드로 되어 있다. 일단 처음에 C는 0일 때 처음에 멈춰 있으니까 VA 0일 때 VB 0, VC C가 0일 때 얘네들의 속도는 다 0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A, B, C가 이니셜리 at the same level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YA 0, YB 0, YC 0은 0. 방금 했었던 C가 2초에서 블락 C가 블락 A에 비해 280mm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C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점으로서 위에 있으려면 YA-YC가 280이면 되겠죠? 그래서 YA에 C가 2일 때 YA에 2 마이너스 YC 2는 마이너스 0.2, 0.28. 그 다음식 Relative Velocity of Polar B with respect to A. VB와 VA를 뺀 속도가, 그러니까 VB가 VA의 관점에서 바라본 속도가 80으로 내려가고 있다. VB에서 VA를 뺀 속도가 0.08로 되는 과정일 때, 그때 디스플레이스먼트 A와 B는 160과 320만큼 내려와 있다. 이때 YA T라고 합시다. T는 어떤 T일지 모르는데 VBT, VAT가 0.08일 때 YT는 원래 위치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0.16, YBT는 YB0에서 0.32. 처음에 어설레이션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YA의 T는 2분의 1 AA의 T제곱.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것들도 2분의 1 AB T제곱. VA는 AH, VB는 ABH. 이 식들을 다 조합을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식의 중요한 요소는 이거예요. 테이블 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키네마틱스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으로 다 풀면 계산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계산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도 간단하게만 그냥 살펴볼 건데,
어, 여기도 풀리잖아요? 여기에서 YA를 설정하고, YB를 설정하고, YC를 설정했어요. YC가 가리니까 안 보였을 때, 여기에서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컨스탄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는 여기 전체 길이가 뭐 L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건 컨스탄트여가지고 뭐 L-Y로 써도 되고 어차피 컨스턴트로 쓸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Y로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YA가 이 길이는 YC에서 YA를 뺀 거고 YC가 이만큼에서 YA니까 이 길이는 YC에서 YA 뺀 거고 더하기 이 길이 YC 그 다음 길이 YC 그 다음 길이 YC에서 YB 그럼 4YC 마이너스 2YA 마이너스 YB는 컨스턴트. 여기에 L을 넣더라도 이 L 자체는 컨스턴트니까 무시해도 돼요. 그럼 이걸 또 미분하면 VG 2 VA 마이너스 VB는 0. 4AC 마이너스 2AA 마이너스 2AB는 0. 지식 있으면은 풀면 됩니다. 그럼 또 넘어가고 이번엔 조금 복잡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장은 짧은데 A가 이 블락이에요. 이 블락이 인클라인의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벨로시티는 8cm per sec이고 어셀러레이션은 6cm per sec 제곱이. 이렇게 얘가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방향의 속도와 이 블락의 속도와 어셀러레이션을 구하라. 그럼 얘는 조금 트리키한 게 여기서도 이 풀리의 길이, 그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줄의 길이가 합이 콘스탄트하다는 걸 봐야 되는데, 음,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길이를 XA라고 설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B를 보는 길이, A에서 B를 보는 길이를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도르래에서부터 이 B를 보는 길이가 XAB예요. 그럼 이게 XA고, 이 길이도 XA고, 얘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게 XAB니까,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XA가 얘가 이만큼 움직여서 이만큼 두 개의 XA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XAB는 이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 XA-XAB는 컨스탄트이고, 그럼 이걸 또 미분을 하면 이 VA-VAB는 0, EAA-AAB는 0. 얘는 A에서 B를 본 관점에서의 길이인데, 이 도르래까지 생각했을 때, 이 도르래는 어쨌든 A랑 리지드하게 붙어 있으니까,
A에서 B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A에서 본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VA가 8cm per sec고 AA가 6cm per sec 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VAB는 이거의 두 배씩이니까 16cm per sec, AAB는 16cm, 12cm per sec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얘네들의 VAB와 AAB는 여기를 XAB 방향으로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방향으로 굳이 따졌을 때 마이너스인 거고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작용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각도에서 만들어진 각도로 여기가 25도고 25도에 15도가 더해졌으니까 40도잖아요. 그러면 180에서 40 뺀 140도의 각도로 140도의 각도로 작용이 되고 있는 속도라고 봅시다. 이 각도 방향을 만들었으면 크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그럼 그 상황에서의 VB와 VAB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VB는 그 AA에다가 AAB를 더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벡터라서 VA 자체는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25도의 인클라인에서의 방향. VA는 25도의 방향으로서 VA가 작용을 하는 거고, VAB는 A에서 바라보는 B의 방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VAB인데, 얘를 지워서, 즉, 이게 VA고, 이게 VAB인데, 여기의 각도가 얘가 25도, 얘가 15도예요. 그럼 VA 더하기 VAB의 방향은 이 벡터, 이게 VB인데, 얘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랬을 때 VB의 제곱은 코사인 A 법칙인가요? VA의 제곱 더하기 VAB의 제곱 마이너스 2VA, VAB 코사인 여기 각도 15도 해서 VB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 VB의 방향은 여기가 VAB일 때 20도 15도니까 40도니까 여기가 40도입니다.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은 이 VB의 방향은 40도 더하기 알파. 여기가 40도 더하기 알파니까 여기가 18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알파의 방향으로 VB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알파는 또 어떻게 구하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알파분의 VA의 크기는 사인 알고 있는 거 15도 분의 VB의 크기를 통해서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크기로 VB 구하고 VB 크기 구하면 알파 구해서 그 각도에 맞춰서 VV를 구하면 VB가 어느 크기로 어느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셀레이션도 벡터 합으로 표현했을 때
어셀러레이션이 이쪽으로 똑같이 작용을 하고 똑같이 AAB가 이쪽으로 작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A에서 B를 바라보는 상대 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A에서 B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는 노테이션을 그 이 포인트에서 P를 봤다고 했을 때 이 벡터를 RBP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상대 위치와 상대 벡터 노테이션에 따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벡터라는 거에 좀 유념을 하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얘가 당겨지면 당겨진 만큼 얘 줄도 당겨지는데 여기에 속도가 그 줄이 당겨지는 속도 플러스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얘가 고정되었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이 박스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줄만 당기면 그 줄에 따르는 속도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줄에 따라서 줄이 움직이는 속도가 비가 움직이는 속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얘가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에 둘의 속도가 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거기에다가 둘이 움직이는 속도가 합해져야 실제 VB의 속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게 그 상대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복잡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